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1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오늘은 미국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데요. 한 0.8%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1% 정도에서 마감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고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써드렸었는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월 겁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요. 전년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0.3% 상승에 전년 대비 2.7% 상승 대비로 둔화가 되는 흐름을 보였죠. 둔화가 됐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한 이슈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둔화가 금리 인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 앞당기지 않을 것으로 좀 해석하면서 시장에 반응, 그러니까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추가 인하는 올해 중반 이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죠. 특히 지난번에 금리 인하 하면서 점도표상으로 올해 금리 인하 한 번, 내년도 금리 인하 한 번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서 그거로 본다면 결국 올해 중반 이후에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죠. 제롬 파월을 계속 뭐 멍충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1% 정도까지 더 내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서 미 행정부가 제롬 파월에 대해서 형사 기소가 가능한 그렇죠? 수사를 착수했다. 뭐 그런 이슈도 있죠.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로 본 것은 JP 모건의 이슈였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 가장 먼저 발표되는 것은 항상 은행주를 시작으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은행주에서 1번은 JP 모건이 나왔는데요. 4분기 매출과 수익은 다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미국 시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부문 쪽의 어떤 문제, 컨센서스 그렇죠? 요런 걸 많이 봅니다. 투자 부문 수익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이유로 4.2% 하락했고요. 그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 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들이 다 빠졌습니다. 이 종목들이 다우 산업에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0.8% 빠졌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은행주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죠. 뭐 비중이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자동차 요즘 올라가고 있는 종목, 뭐 반도체에 비하면 비중이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이런 와중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약간 불확실성이 좀 대두했죠. 신용카드 금리, 그렇죠?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쓰면은 그 카드 쓴 거에 대한 금리 이자가 있잖아요. 그거 상한제를 적용한다. 이거는 사실 이만 국민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은행의 어떤 수익 구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로 인해서 주가를 좀 더 은행주들을 하락시켰다. 뭐 이런 쪽 해석도 있고요. 지난번에는 그 대형 기관이 단독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정책의 시장의 발목을 좀 잡는 그런 흐름도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이런 문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제한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란 시위대에 대해서 중요 정부기관을 뭐 점령해라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부추기는 그런 상황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혼재되면서 미국 시장을 약간 흔들어 버린 거 아닌가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 흐름을 보시면은 다우는 이거 이제 전일 겁니다. 0.8% 정도 하락했죠. 이 정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는 상황 전혀 아니고요. 나스닥은 지난주 금요일 날 윗꼬리가 생긴 양봉이었죠. 그래서 오늘 장중할 때 0.5% 하락했고
0.3% 상승까지 가서 한 0.8%의 변동성을 주는 하루였는데요. 어쨌든 십자 도지로 끝나면서 저점 매수세와 고점 매도세가 일단 균형을 이루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란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가가 좀 올라요. 유가가 좀 오르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보시면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65불까지 갔고요.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료 브렌트유는 약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보면 지금 서부 텍사스 소폭 올랐지만 브렌트유는 좀 많이 오르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월봉상으로는 큰 무리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저는 이제 40불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40불대에서 마이너스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40불대까지 유지하면서 아마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전략을 가져갈 거라는 보기 때문에 이란 문제가 어떤 유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지만 뭐 폭등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가 또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때죠. 12월 달. 이 날짜로 보면 12월 25일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24일 날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환율이 급락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얼마까지 하면 1,420원대까지 밀리는 흐름을 보였었죠. 그런데 다시 지금 약 2주 만에 제자로 돌렸습니다. 그 당시 환율 내린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국민연금의 환해지 가능성, 그렇죠? 그런 뉴스. 그 다음에 약 22억 달러 정도로 환율을 약간 누른 정부의 구도익 개입과 뭐 실행 뭐 이런 거, 또 그 서학개미들이 해외 투자를 한 거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뭐 세제 혜택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하루 만에 나오면서 급락을 쳤어요. 근데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말씀드렸냐면 자율적인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자율적 하락을 이겨내고 자율적 하락이 아닌 급락을 이겨내고 다시 자율적 반등을 보이면서 지금 전고점까지 거의 올라오는 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원달러가 1473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추세적으로 아마 더 올라가지 않겠냐.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월봉상으로 네 번째 봉우리가 돼요. 네 번째 봉우리는 일반적으로 통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1원이 올랐어요. 1475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이게 1, 2, 3잖아요. 3위에서 네 번째로 올라오잖아요. 네 번째로 올라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거는 뚫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음봉이 약간 뭐랄까요, 상승의 에너지를 더 키워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되는데, 물론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한 달도 안 됐는데 제자리로 돌아섰다는 것은 원화가 약세로 가는 상황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엔화하고 많이 연동하는데, 엔화도 지금 약세로 가고 있죠. 엔화도 약세하는데 주가도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원화가 약세가는데 주가가 오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달러 강세에 비하면은 좀 그렇죠. 달러도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화 엔화가 전부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아주 특이한 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통화량이 미국보다 우리가 더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수출입 결제 뭐 이런 거, 또 서학개미가 단기적으로 또 미국에 엄청 3조 정도 투자했다 그러죠. 그러한 것들 다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제가는 복합다기한 어떤 상황이 아닐까,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코스피 수급을 보시면 기관의 매수가 아주 돋보입니다. 외국인의 매도도 돋보이지만 기관의 매수도 돋보입니다. 기관이 또 지금 얼마냐면 2조 3천억 정도 매수하는데, 1조를 사고 지난주 사고, 그쵸? 금요일날, 그다음에 화요일날 어제 9천억을 삽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시장을 이끌어주는 뭐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는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4,700이 코앞이죠. 8포인트 정도 부족입니다. 4,700이 8포인트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지금 4,693까지 갔었고요. 4,700이 거의 뭐 코앞입니다. 그래서 뭐 5,000 부러지진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5,000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는 반도체 지수, 그 다음에 요즘 자동차주 지수의 뭐 종목들이 막 끌어올리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요. 오늘 이제 은행주들이 조금 흔들지 뭐 그것까지는 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은행주까지 흐름도 한번 같이 봐야 됩니다. 은행주가 만약 오늘 흔들어서 시장을 무너뜨릴지 모르겠지만 시가총액 상황으로는 은행주의 영향이 매우 제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은행주 흐름을 보면서 시장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수급적으로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